드라이버를 칠 때 항상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멀리 치려고 하면 방향이 흔들리고 똑바로 치려고 하면 비거리가 짧아지는 문제이죠. 이건 드라이버의 영원한 딜레마인데요. 그래서 오늘 이 두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1부와 2부로 나눠 1부에서는 비거리를 만드는 원리를, 2부에서는 그 공을 원하는 방향으로 보내는 방법을 다루게 될 텐데요. 오늘 이 영상 하나만 저장해 두셔도 앞으로의 드라이버 고민이 대부분 해결되실 겁니다. 그럼 먼저 비거리를 늘리기 위한 방법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드라이버를 멀리 치기 위해서는 이것이 최우선으로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KPGA 통산 3승, G투어 통산 16승을 기록 중이며 투어와 스크린에서 종횡무진 활약하고 있는 김홍택 프로의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프로골퍼 김홍택입니다. 일단 비거리를 내는 데 있어서 가장 신경 쓰는 거, 일단은 이것도 정타 맞추는 거예요. 아무리 세게 휘둘러도 정타가 안 맞으면 거리 손해가 엄청 크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세게 휘두르고 멀리 치는 훈련도 많이 해야 되지만 일단 무조건 정타 맞추기. 일단은 진짜 중요한 건 스매시 팩터예요. 일단은 내가 힘을 100을 줬을 때 공이 100이 나가줘야 잘 휘두른 거잖아요. 일단 100을 줬는데 한 80이 나가는 거면 그만큼의 저의 손해니까 일단 최대한 정타 맞춰서 내가 친 만큼 나갈 수 있게 연습하는 게 좋죠. 그러려면 이제 스윙에서 가장 신경 쓰는 건 스윙 리듬. 스윙 리듬을 가장 신경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멀리 치려고 할 때도 리듬이 중요하고 정확하게 칠 때도 저는 좀 리듬에 좀 신경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보통 아마추어분들 공 안 맞았을 때 너무 급하게 쳤다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것처럼 항상 볼 치기 전에 제가 잘 맞았던 그 리듬만 신경 쓰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하나, 둘, 속으로 이제 계속 빈스윙 하나, 둘 하면서 볼 칠 때도 그 리듬만 신경 써서 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약간 사람 성격마다 좀 다른 것 같아요. 되게 좀 느긋하신 분들은 하나, 둘, 셋 약간 좀 천천히 치는 그 리듬이 좋고요. 저는 약간 좀 급한 면이 없지 않아 있어서 저 같은 경우는 하나, 둘 보통 치는 편이에요. 제가 지금 크게 하나, 둘, 셋 말했잖아요. 근데 유독 빨라질 때가 있어요. 이제 그럴 때는 아예 그냥 하나, 둘, 셋, 넷 아예 더 느려버리게, 좀 과하게 리듬을 느리게 가져가면 그럴 때는 오히려 약간 늦출 수 있는 그런 팁이 될 것 같아요. 네, 비거리를 위해서는 최우선으로 정타에 맞추는 게 중요하다고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김홍택 프로가 이야기한 스매시 팩터가 바로 정타율을 나타내는 수치인데요. 스매시 팩터는 볼 스피드를 클럽 스피드로 나눈 값으로 드라이버는 1.50에 가까울수록 정타에 맞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김홍택 프로는 이렇게 정타율을 올리기 위해 스윙의 리듬에 가장 신경 쓴다고 하는데요. 세유골 채널에 출연한 수많은 프로들이 골프 스윙에서 중요하다고 하나같이 입을 모아 강조하는 게 바로 이 리듬입니다. 보통 연습장에서는 잘하다가 실제 코스에 나가서 실수를 하는 이유가 바로 스윙의 리듬이 바뀌기 때문인데요. 대부분 급해지면서 미스가 나오는 경우가 많죠. 이 스윙의 리듬은 정확한 정답이 있다기보단 많은 연습을 통해 본인이 가장 안정적으로 스윙할 수 있는 리듬을 찾아야 합니다. 김홍택 프로가 이런 스윙의 리듬을 찾고 정타를 맞추는 데 도움이 되는 연습 방법 한 가지를 소개해 준다고 하는데요. 영상을 보시죠. 정타를 맞추기 위한 연습 방법이 제가 제일 많이 하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일단은 저 같은 경우는 컨디션이 안 좋아서 정타가 잘 안 맞을 때 매일 꾸준히 하는 연습인데, 일단 한 50m를 치는 거예요, 드라이버로. 정말 되게 간단해요. 일단 50m를 이게 턱 쳐요. 이렇게 해서 정타가 잘 맞으면 바로 100m로 넘어가요. 근데 이게 아마추어 분들이 이거를 되게 쉽게 생각하시는데 이게 스윙이 되게 작잖아요. 똑딱이에서 잘하면 하프스윙 정도 되는데, 아마추어 분들이 만약 이거를 해보시면 하프스윙이 공이 되게 안 맞을 거예요. 네, 이 작은 스윙이 생각보다 리듬이 엄청 중요하다라는 걸 느끼실 수 있으실 건데, 일단 제가 하프스윙 100m 한번 쳐볼게요. 네, 일단 이렇게 톡 쳐서 정타 맞추기. 만약 100m를 쳐서 정타가 맞았다? 그럼 이제 150. 그래서 이제 또 한 150을 치면, 이제 저는 지금 정타가 계속 잘 맞았는데, 하시다가 나는 100m까지는 잘 맞았는데 150m부터 정타가 잘 안 맞는다 하신 분들은 이제 100m로 돌아가서 다시 150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200m를 치게 되면 이게 나한테 잘 맞는 그런 리듬을 좀 찾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김홍택 프로가 항상 꾸준히 하는 정타 연습은 바로 50m, 100m, 150m 이런 식으로 작은 스윙부터 정타를 일정하게 맞추는 연습입니다. 이런 작은 스윙에서 정타를 맞추기 위해서는 리듬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스윙이 커지면서도 본인만의 스윙 리듬을 찾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정타가 안 맞아 고민이신 분들은 꼭 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렇게 정타율을 끌어올렸다는 가정하에 이제 다음으로 비거리를 올리기 위해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클럽 스피드입니다. 아까 이야기한 스매시 팩터를 구하는 공식을 다시 보겠습니다. 여기서 식을 변형해보면 볼 스피드는 스매시 팩터 곱하기 클럽 스피드가 됩니다. 따라서 스매시 팩터가 1.50이라는 가정하에 클럽 스피드를 올릴수록 볼 스피드가 점점 빨라지게 되죠. 그럼 클럽 스피드를 올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김홍택 프로의 이야기를 이어서 들어보시죠. 일단 거리를 내려면 정타가 진짜 중요한데 일단 스피드가 엄청 빨라야 돼요. 아마추어 분들은 솔직히 기술적인 것보단 일단 세게 휘두를 수 있는 연습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다음 뭐 만약 백스핀이 너무 많으신 분들은 이거를 기술적으로 뭐 잡는다고 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아마추어 분들이 스피드가 엄청 빠른 분들이 없으니까 제가 맨날 어디 레슨 프로그램 나가서 하는 말이 거의 하나예요. 그냥 정말 내가 휘두를 수 있는 120% 휘둘러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제가 가장 신경 쓰는 리듬 한 제가 250m 정도 칠 때 리듬인데 한 이 정도가 250m거든요. 이 리듬에서 지금이 한 70%라고 하면 여기서 100% 보여줄게요. 똑같은 리듬으로 해서 좀 더 빠르게 하고요. 이제 120%. 120%는 가만히 자세 잡고 하시면 안 돼요.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온몸을 다 써서 다리도 떼었다가 뭐 딛고 최대한 스윙 오버스윙 해도 상관이 없어요. 스피드를 늘릴 때는 내가 막 몸을 잡아서 휘둘러서는 절대 120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다리도 떼고 스윙도 더 크게 해서 이런 식으로 완전 내가 할 수 있는 120%로 휘두르고 이제 공 하나씩 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120% 휘두르는 거를 한 5번에서 10번 정도 휘두르고 공이 거리 늘 때까지 계속 치거든요. 네, 방법은 하나예요. 진짜 내가 최대한 할 수 있는 최대의 스피드로 이제 휘두르고 이제 그 느낌을 가지고 이제 공을 치는 거죠. 거기에서 가장 신경 쓰는 건 리듬. 근데 이제 보통 아마추어 분들이 빈스윙은 세게 쳐지는데 이제 공은 세게 안 쳐진다는 분들이 많잖아요. 이제 그런 분들이 세게 휘두를 때 리듬 신경 전혀 안 쓰실 거예요.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 휘두르는데 이게 리듬 신경 쓰면서 또 휘두르다 보면은 볼 칠 때도 세게 휘두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세게 휘두르는 게 공을 칠 때 세게 휘두를 줄 알아야 되잖아요. 그냥 휘두르는 거는 뭐 누구나 다 하는데 이제 정말 공을 휘둘러서 공을 칠 때 세게 휘두를 수 있어야 되니까 빈스윙 할 때도 리듬 신경 써서. 네, 클럽 스피드를 올리기 위해 도움이 되는 연습은 바로 본인이 낼 수 있는 120%의 스피드로 빈스윙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훈련을 오버스피드 트레이닝이라고 하는데요. 이 방법은 단순히 김홍택 프로의 개인적인 생각이 아닌 과학적으로 검증된 방법입니다. 타이틀리스트 퍼포먼스 연구소에 실린 기사를 보면 확인할 수 있는데요. 우리들이 드라이버를 치다 보면 미스샷을 하지 않기 위해 본인도 모르게 점점 스피드를 제어하게 되고 이렇게 스피드를 제어하는 동작이 반복되다 보면 뇌에서는 내 몸이 낼 수 있는 스피드의 한계는 여기까지구나 라고 제한선을 만들게 됩니다. 이때 오버스피드 트레이닝을 하게 되면 뇌가 설정한 한계를 뚫어냄과 동시에 그 스피드에 몸이 적응하도록 신경계 효율 향상에 도움이 되죠. 단 한 가지 주의해야 하는 사항은 평소 신체 단련을 하지 않고 오버스피드 트레이닝만 하면 부상이 올 수 있으니 꼭 신체의 근력을 향상시켜주는 훈련도 같이 해주셔야 합니다. 이런 오버스피드 트레이닝이 실제 스윙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김홍택 프로가 중요하게 강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스윙의 리듬은 원래 본인의 리듬과 똑같이 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버스피드 트레이닝을 한다고 평소 본인의 스윙 리듬과 상관없이 무작정 세게 휘두르기만 하면 실제 스윙에서는 적용이 안 된다고 하는데요. 이 점 꼭 유의하시면서 연습해보시면 실제 스윙에서 클럽 스피드를 향상시키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스윙의 스피드를 올리다 보면 스윙이 흔들리기 마련인데요. 김홍택 프로가 파워풀한 스윙을 하면서도 간결한 스윙을 할 수 있는 비밀은 바로 이것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확인해 보시죠. 저희 아버지가 이제 야구를 하셨었어요. 제 이제 코치님이 저희 아버지인데 야구를 했어가지고 약간 힘 전달하는 게 뭔가 약간 야구 느낌? 그래서 보통 스윙을 하면 스피드가 임팩 지나고 나서 이제 뭐 빨라야 된다라는 그런 이론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근데 저는 무조건 스피드는
임팩트에 100%. 내가 내는 스피드는 무조건 임팩트에. 그리고 맞고 나서는 이제 힘 빠져야 돼요. 그럼 이제 이게 보여드리면은 제가 만약 250을 쳐볼게요. 250을 치는데 이게 봤을 때는 되게 톡 치는 것 같잖아요. 저는 힘을 다 임팩트에 준 거예요. 이게 남들이 봤을 때는 그냥 톡 치는 건데 저는 이제 이게 다친 거죠. 그래서 남들이 봤을 때는 되게 스윙이 간결해 보이는 거고, 골프가 안 그래도 어렵잖아요. 그럼 이제 스윙이라도 좀 간결해서 쉽게 쳐야 그나마 좀 더 잘 치기가 편하니까,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스윙은 정말 간결하게. 그래서 이거 연습 방법이 되게 간단해요. 들어서 임팩트에 그냥 자세 잡아요. 그립 잘 잡고 들었다가 그냥 몸 돌리면서 여기서 그냥 잡아주기만 하면 돼요. 근데 이게 아마추어분들이 이게 안 되는 이유가 이걸 팔꿈치를 펴버리니까 헤드가 자꾸 나가요. 네. 그래서 팔꿈치를 펴서 헤드를 보내는 게 아니고 그냥 그립 잡아놓고 이렇게 몸을 잡는 거죠. 이거는 근데 진짜 힘으로 잡는 게 아니고요. 그냥 채 잡을 힘만 있으면 돼요. 임팩트만큼. 이제 이게 좀 연습이 된다 하면은 이제 임팩트만 빵 쳐가지고 이제 한 250m, 이제 연습 더 되면 280m. 네, 간결한 스윙의 비밀은 바로 임팩트 구간의 최대의 스피드를 만들고 임팩트 이후에는 힘을 빼는 것입니다. 임팩트 이후에 불필요한 힘을 쓰는 것이 아닌 임팩트 때 가지고 있는 모든 힘을 쓰는 것이죠. 한마디로 효율적인 스윙을 하는 것입니다. 보통 헤드를 타겟 방향으로 던져줘야 한다라고 많이 하는데요. 정확히는 김홍택 프로의 말처럼 헤드는 공 쪽으로 던지고 힘을 풀어주면 헤드가 타겟 방향으로 알아서 던져지는 것이죠. 이렇게 해야 임팩트 구간에서 클럽 스피드를 최대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한 연습으로 임팩트 자세에서 멈추는 연습을 하면 된다고 하는데요. 해보시면 생각보다 쉽지 않으실 겁니다. 그런데 이런 스윙은 김홍택 프로니까 가능하지 우리 같은 아마추어들은 못 따라한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하지만 김홍택 프로는 그렇지 않다고 하는데요.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제가 이거 스윙 바꾼 지는 한 4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온몸으로 이제 휘두른다는 건 이제 한 4년 정도 된 건데, 이걸로 스윙을 바꾼 이유가 약간 모티브가 한 60대 어르신이래요. 이 스윙 자체가. 왜 그러냐면 저희 아버지는 제가 투어를 이제 오랫동안 안 아프게 뛰어야 된다 해서 허리에 부담이 안 가게. 솔직히 진짜 거리 내는 데 있어서는 몸을 꽈줘야 돼요. 뭐 꽈서 최대한 꽈다 풀어주고 하는 게 거리가 더 멀리 가긴 하는데, 그러면 이제 좀 부상이 자주 오니까 차라리 몸에 무리가 안 오는 대신 좀 더 몸을 많이 써줘서 좀 편하게 멀리 치자 라는 개념의 스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보다 훨씬 더 몸을 많이 꽈고요. 지금보다 이 팔을 엄청 많이 썼어요. 레깅이라던가 이런 거 되게 많이 했는데, 솔직히 이거 하면 거리가 지금보다 훨씬 더 나가긴 해요. 스피드가 지금보다 훨씬 빨랐는데, 저는 이제 정확도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투어를 뛰면. 이제 막 제가 레깅을 하다가 약간 컨디션이 안 좋아서 이게 뭐 조금 가팔라진다던가 하면 이제 스핀량이 많아져요. 그럼 이 약간의 스핀 때문에 거리가 뭐 10야드가 줄 수도 있고 방향이 뭐 한 5야드가 틀어질 수도 있는데, 이제 이런 실수를 좀 줄이려고 저는 좀 간결하게 하고 있는 거죠. 쉽게 설명해 드리면은 똑딱이에요. 정말 단순하게 제 스윙은 이제 똑딱이, 그냥 약간 이런 느낌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정말 간단하게 설명하면. 근데 이제 이것만 하면 솔직히 투어 못 뛰겠죠. 이제 만약에 여기서 제가 인아웃을 쳐야 되는데 좀 안 맞으면 뭐 이제 좀 더 안으로 내리고 뭐 이런 연습을 하겠지만, 큰 틀은 정말 똑딱이. 네, 똑딱이를 이제 몸 회전을 더 빠르게. 몸을 더 이제 빠르게 확 돌려버려요. 몸 회전을 빨리 하는 연습을 많이 했고, 저는 이제 바람 소리를 오른쪽에서 내는 연습을 많이 해요. 최대한 여기서 빠르게 팍 나오게. 스윙 방법으로 따지면 히터 스타일이거든요. 공을 때려서 치는. 저는 이 연습을 되게 많이 해서 좀 스피드를 올렸어요. 네, 김홍택 프로는 오히려 본인 스윙의 모티브는 60대 어르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김홍택 프로의 스윙은 상하체 분리를 강조하지 않고 하체와 상체를 동시에 회전하는 느낌의 스윙인데요. 상하체 분리를 하는 스윙보다는 조금 스피드가 떨어질 수는 있지만 정확성과 거리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기 위해 이런 스윙을 한다고 하죠.
그리고 부족할 수 있는 스피드는 앞서 이야기한 오버스피드 트레이닝과 임팩트 지점에 헤드를 던지는 연습을 통해 보완해서 지금처럼 거리도 많이 나가면서 정확한 드라이버 샷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신체적 유연성이 부족한 많은 아마추어들이 따라하기에 더 좋은 스윙일 수 있습니다. 물론 스윙의 정답은 없습니다. 김홍택 프로 또한 본인에게 맞는 스윙을 찾아가야 한다고 강조했죠. 그런데 이렇게 김홍택 프로처럼 몸을 동시에 회전하면 엎어치는 스윙 아닌가? 라는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고, 실제로 따라해봤는데 나는 심한 아웃인 스윙 궤도가 나온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은 이 한 가지를 놓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그것이 무엇인지 설명을 들어보시죠. 솔직히 아마추어 분들이 막 덮어진다고 하면 자세가 이제 어깨가 이제 앞으로 나가잖아요. 근데 진짜 이거 저는 좋아하는 동작이거든요. 어깨가 맞을 때 이렇게 덮어지는 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은 이게 원래 스윙할 땐 몸이랑 팔이 분리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몸이 옆으로 돈다고 손도 같이 따라가는 게 아니고 손은 밑으로 내릴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분리가 되면서 몸이 옆으로 돌아가 주면 진짜 좋은 건데, 보통 아마추어 분들은 몸이 옆으로 돌면 옆으로 돌아서 아웃인이 됐다 라고 하시잖아요. 근데 그거 아예 다릅니다. 뭐 약간 야구 자세만 봐도 몸 옆으로 돌잖아요. 그리고 채는 뒤에서 나오고. 근데 이 자세가 정말 거리 나는데 되게 도움 많이 되는 자세거든요. 골프 칠 때도 몸은 옆으로 도는데 클럽은 뒤로 나올 수 있게끔 연습을 해주면 몸이 뭐 덮어지는 거는 오히려 좋은 거죠. 몸은 옆으로 돌고, 그리고 다 그렇게 배우시잖아요. 몸은 좌우 회전, 이제 손은 위아래로. 이걸 제가 조절할 수 있어야죠, 이걸. 네, 몸과 팔의 분리를 할 줄 알아야 한다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몸통은 좌우로 회전을 하고 팔은 위아래의 움직임을 가져야 한다고 하죠. 이렇게 몸과 팔이 분리되어야 상체가 막히지 않는 과감한 스윙을 하면서도 엎어치는 스윙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런 동작을 따라하려고 하면 잘 안 되는데요. 이럴 때는 어떻게 연습하면 좋은지 김홍택 프로의 설명을 들어보시죠. 이게 내가 스윙할 때랑 내가 느낌하고는 나오는 스윙이 다르거든요. 만약에 제가 아웃인이 되는데 이 아웃인을 고치려면요, 거울 보면서 내가 이렇게 돌려야지 하는 자세로는 절대 못 고쳐요. 어떻게 고쳐야 되냐면, 내가 만약에 아웃인에서 인아웃을 살짝을 하고 싶다 하면은 몸은 돈 상태에서 채가 이쪽으로 내려온다는 느낌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 아마 스윙 영상 찍어보시면 조금 바뀝니다. 조금. 네, 이렇게 연습을 하셔야 또 그나마 좀 빨리 고칠 수 있고, 느낌은 과해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백스윙을 하는데 채가 되게 완만하게 간다 하시는 분들은 채를, 손은 무릎 앞에 있고 클럽은 이런 느낌으로 연습을 하면, 나는 진짜 어떻게 해서 이렇게 공을 치냐 하고 볼을 치면은 제대로 된 자세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만약에 내가 덮어치는 걸 고치고 싶으면 몸은 뭐 평소처럼 잘 돌리시면 되고, 여기서 이제 팔은 엄청 뒤로 내리는 거죠. 엄청 과하게. 그러면 이제 이건 공이 안 맞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50m만 치면 돼요. 50m에서 톡톡. 그러면서 이게 맞으면 100m. 내가 이렇게 공을 치겠다가 아니고, 이게 이런 느낌으로 내가 몸을 쓴다 하고 이제 공을 치는 거죠. 과하게 해야 빨리 고쳐져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보면은, 진짜 저는 이게 연습장에서 연습하시는 분들 너무 안타까운 게, 정말 열심히 하세요. 뭐 거울 보면서 내가 이렇게 하려고 되게 막 열심히 하시는데, 이게 막상 공 보면 이 자세가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공을 칠 때는 솔직히 말하면 진짜 느낌이 달라져야 이제 그런 자세가 나오는데, 막 거울 보고 이제 막 이렇게 자세 잡는 거는 진짜 제가 봤을 때 그렇게 해서 고치신 분은 못 본 것 같아요. 네, 동작을 교정하기 위해서는 정말 과한 느낌을 가지고 스윙을 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PGA 투어 12승에 빛나는 저스틴 로즈 선수 또한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했었던 적이 있는데요. 저스틴 로즈는 느낌과 실제 스윙은 완전히 다른 두 가지다 라고 이야기했었죠. 골프 스윙은 정말 빠르기 때문에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동작이 있으면 그것보다 더 과한 느낌을 가져야 실제 스윙에서 그나마 비슷하게 동작이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김홍택 프로의 조언처럼 이렇게 느낌을 과하게 가져갈 때 처음에는 공이 잘 안 맞을 수 있으니 50m부터 차근차근 스윙의 크기를 늘려나가시면 동작을 교정하는 데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렇게 비거리를 늘리기 위해 정타율을 올리고 헤드 스피드를 올리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여기서 비거리를 위해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백스핀입니다. 같은 볼 스피드여도 백스핀량에 따라 비거리는 천지 차이가 나는데요. 특히 백스핀이 너무 많게 되면 공은 하늘로 붕 뜨기만 하고 멀리 나가지 못하죠.
이렇게 백스핀이 과하게 많아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점에 신경 쓰면 좋은지 영상을 보겠습니다. 제가 아마추어분들 프로하면라든가 레슨을 많이 해보면요, 일단 공통적인 거, 백스윙 많이 나오시는 분들은 백스윙을 이렇게 돌려서 드시더라고요. 손목을 이렇게 돌리는데 이거 돌리는 것 자체가 헤드를 여는 거예요. 이제 이분들이 만약 백스핀을 줄이던가 공을 똑바로 치려면 열었다가 다시 닫아줘야 돼요. 근데 이게 타이밍이 조금이라도 늦어버리면 이제 채는 열려 맞을 거니까 뭐 페이드 아니면 슬라이스, 그리고 덤으로 이제 백스윙까지 많이 넣고, 뭐 일단 가장 많은 사례 중 하나인데, 일단 저는 백스윙을 보통 꼭 코킹 한다고 해서 이제 이렇게 돌리시는 분들이 많은데, 코킹은 진짜 말 그대로 정말 그냥 드는 거예요. 이걸 돌리는 게. 이걸 근데 이제 아까 제가 알려드렸던 거 있잖아요. 이 돌리는 거 안 하려면요, 반대로 손이 클럽보다 앞으로 간다는 느낌을 가지고 해야 조금 고쳐집니다. 조금. 뭐 이런 느낌으로 쳐야 돼요. 이런 느낌으로 치면 막상 볼 칠 때는 그래도 쓸 거예요. 아마 약간 손이 클럽보다 먼저 간다. 네. 과하게 이렇게 해서 공 어떻게 치냐 하면은 이제 50m부터 하시면 돼요. 50m 똑딱이는 이게 어느 정도는 맞출 수 있으니까요. 네, 백스윙 때 손목을 돌리며 헤드를 여는 동작에 주의해야 한다고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테이크어웨이 때 이렇게 손목을 돌리며 헤드를 여는 동작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앞서 김홍택 프로가 이야기한 것처럼 팔은 위아래로만 움직인다는 느낌으로 테이크어웨이까지는 몸통의 회전으로만 클럽을 뒤로 빼고 그 이후 팔을 위로 접는다는 느낌을 가지시면 한결 안정적인 백스윙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김홍택 프로의 말처럼 과하게 손부터 백스윙이 출발한다는 느낌으로 연습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렇게 드라이버 비거리에 도움이 되는 내용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여기까지 보셨다면 이제 공을 멀리 보낼 수 있는 원리는 알게 되셨을 겁니다. 이제 다음으로 방향성을 위해서는 어떤 부분들에 신경 써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비거리를 위해서도 신경 쓸 게 많은데 방향성까지 잡으려고 하니 머리가 복잡하실 텐데요. 그런데 의외로 드라이버의 방향성은 몇 가지 사소한 부분만 수정하더라도 눈에 띄게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방향성을 잡기 위한 연습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정타율도 올라가고 비거리는 덤으로 따라오게 되실 겁니다. 우선 방향성을 결정짓는 요소를 알고 있어야 하는데요. 방향성을 결정하는 요소는 두 가지입니다. 바로 페이스 앵글과 클럽 패스입니다. 쉽게 페이스 앵글은 임팩트 시 헤드가 바라보는 방향, 클럽 패스는 헤드가 지나가는 길을 의미하죠. 페이스 앵글이 공의 출발 방향을 결정하게 되고 클럽 패스에 의해 공이 휘는 정도가 결정됩니다. 이 중 클럽 패스를 먼저 교정하면 좋은데요. 잘못된 클럽 패스가 페이스 앵글의 불안정을 불러오기 때문이죠. 결국 클럽 패스가 안정돼야 페이스 앵글도 안정될 수 있습니다. 그럼 먼저 클럽 패스를 올바르게 만들기 위해 어떻게 하면 좋은지 백스윙, 다운스윙 구간으로 나누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백스윙에서는 한 가지 잘못된 개념을 바로잡는 게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2021 에버콜라겐 퀸즈 크라운 우승자이면서 KLPGA 18홀 12언더파 최저타 기록을 가지고 있는 전예성 프로의 설명을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세계 유명 골프 정보 구독자 여러분, 전예성 프로입니다. 일단 아마추어 분들께서는 이 머리를 이제 백스윙 갈 때 좀 고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머리 움직이는 거는 그냥 자연스럽게 가줘야 백스윙도 더 많이 갈 수 있고, 이 시선 라인이 어드레스 했을 때 이 스틱 방향대로만 움직여줘도 방향성은 훨씬 좋아지실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머리를 잡지 않아도 그냥 이 시선 라인만 일자로 다니면은 그냥 편하게 스윙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저는 백스윙이 너무 짧은 것보다는 오히려 조금 더 가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편하게 고개가 돌아가도 될 것 같아요. 앞뒤로만 안 움직이면 될 것 같아요. 좌우로 움직이는 거는 상관없고 그냥 이렇게 앞으로 뒤로만 안 움직여도 이 클럽 패스가 훨씬 더 좋게 나오실 것 같아요. 네, 전예성 프로는 백스윙에서 머리를 억지로 고정하려 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회전하게 두라고 조언해주고 있습니다. 머리를 과도하게 고정하려고 하면 어깨 회전이 막히고 그 결과 팔만 올린다거나 하는 이상한 백스윙이 나오면서 클럽 패스가 무너집니다. 반대로 머리가 살짝 돌아가면 어깨는 더 자유롭게 회전할 수 있죠. 이 부분은 PGA 통산 39승을 기록한 레전드 토마슨 또한 강조한 내용입니다. 이때 전예성 프로는 한 가지 팁으로 고개는 돌아가도 시선은 일자로 유지한다고 하는데요.
그러면서 머리가 앞뒤로 움직이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하죠. 즉, 머리 고정이라는 것은 고개가 돌아가는 것을 잡아두는 것이 아니라 앞뒤로 움직이는 것을 잡아두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개가 앞뒤로 움직이게 되면 위아래 높낮이가 바뀌면서 척추각이 무너지고 이는 곧 클럽 패스의 불안정으로 이어지죠. 이렇게 백스윙 때 정확한 머리 고정이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았으면 이제 디테일하게 더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은 무엇인지 추가 설명을 들어보시죠. 일단 백스윙에서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이 테이크백 시작하는 건데, 이 테이크백이 손이 이렇게 갈 때 일자로 가야 이 탑이 일자로 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가장 연습하기 쉬운 방법은 이렇게 스틱 같은 거를 놓으시고, 그러니까 여기 오른발보다 조금 더 끝나는 부분에서는 이제 손이 스틱이랑 일자로 올라가는 것만 신경 쓰시면은 이제 백스윙은 다른 걸 신경 쓸 필요 없으실 것 같아요. 팔은 저희가 어드레스 한 상태에서 막 코킹을 할 필요도 없고, 그냥 저는 이 오른팔을 접어준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 코킹을 억지로 하려고 하다 보면은 이 공간이 되게 좁아지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그냥 이 코킹 하지 않고 그냥 이 팔만 90도로 올린다고 생각하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스틱을 놓으시고 어드레스 한 다음에 테이크백 할 때 이 스틱이랑 일자로 올라가기만 하면은 여기서는 그냥 다른 건 신경 쓸 필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끊어서 연습해도 좋으실 것 같아요. 여기서 일자로 갔으면 여기서 그냥 어깨만 돌아주면은 백스윙 탑은 다른 거 신경 쓸 필요 없으시거든요. 보여드리면 끊어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하시면은 좀 쉽게 연습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두 가지 포인트에 집중해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테이크어웨이입니다. 테이크어웨이 때 상체가 회전하면서 손 뭉치가 오른발까지는 직선으로 움직이는 데 집중하면 헤드가 올바른 길로 움직인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백스윙 탑으로 올라갈 때 오른 팔꿈치 접기입니다. 테이크어웨이 끝 지점에서 어깨 회전을 조금 더 가져가면서 오른 팔꿈치를 접기만 하면 그대로 백스윙의 끝이라고 하죠. 오히려 코킹을 의도적으로 만들려고 하면 백스윙이 좁아지고 클럽 패스가 무너지게 됩니다. 이렇게 백스윙을 테이크어웨이와 오른팔 접기 두 단계로 나누면 동작이 훨씬 단순해지고 올바른 스윙 패스로 움직이기 한결 수월하실 겁니다. 이렇게 백스윙을 잘했다면 이제 다운 스윙 구간에서 어떤 점에 신경을 써야 하는지 알아보시죠. 팔도 저희가 이렇게 구부렸잖아요. 다운스윙 할 때는 얘가 펴져야 되거든요. 모든 선수들 보면은 항상 팔이 이렇게 다 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끌고 가다 보면은 그냥 슬라이스 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냥 여기서 탑에서부터 저는 오히려 약간 툰다고 생각을 하면서 내려와서 오히려 타이밍이 훨씬 더 좋아지는 것 같아요. 얘가 몸이 도니까 이 레깅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몸이 안 돌고 그냥 이렇게 레깅만 하다 보면은 오히려 슬라이스만 나고 방향도 훨씬 안 좋아지는 것 같아요. 따로 뭐 도구 같은 거 필요 없이 그냥 집에서도 이렇게 채 없이도 이렇게 구부렸다가 폈다가 구부렸다가 폈다가만 해도 훨씬 그 머릿속에 이미지가 남거든요. 그래서 뭐 다른 장비 필요 없이 그냥 이렇게 구부렸다 폈다 하는 것만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다운스윙 때 강조하는 것은 팔을 펴는 느낌입니다. 많은 분들이 다운스윙 때 팔꿈치가 구부러지며 끌고 오는 레깅 동작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레깅 동작은 의도적으로 만드는 동작이 아닙니다. 전예성 프로의 말처럼 나는 팔을 풀어주는 느낌을 가지지만 하체, 몸통, 어깨가 순서대로 먼저 빠르게 회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슬로우 모션에서는 팔이 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내가 억지로 만들어내는 레깅 동작이 오히려 스윙 패스와 페이스 앵글을 이상하게 만들죠. 이렇게 팔을 펴주는 느낌과 함께 한 가지 느낌을 더 가져가야 스윙 패스가 올바르게 내려온다고 하는데요. 이어서 설명을 들어보시죠. 임팩트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이 오른팔이 펴지는 거랑 그리고 이 왼쪽 어깨가 다운스윙, 그러니까 임팩트 할 때 보통 아마추어 분들은 이 어깨가 이렇게 빨리 열리시거든요. 근데 저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공이 맞을 때까지는 이 왼쪽 어깨가 절대 빠지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서 이 왼쪽 어깨를 조금 기다려주면서 공을 좀 끝까지 보는 거를 제일 많이 신경을 쓰는 것 같아요.
일찍 열리다 보면은 이렇게 공이 이 채가 가파르게 내려오니까 좀 찍혀 맞을 수도 있고, 좀 클럽 패스도 좀 많이 틀어지는 것 같아요. 네. 이 왼쪽 어깨가 안 나가려고 하는 연습 방법은 백스윙이 갔으면 여기 탑은 이 손은 멈춰주고 하체가 돈다고 생각을 해야 이게 좀 기다려지거든요. 그래서 백스윙 탑 갔을 때 그냥 손은 가만히 있다고 생각하고 하체가 돌아주면 얘가 손도 같이 따라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좀 그렇게 타이밍을 맞추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어떻게 치냐면 이렇게 해서 멈춰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도 저는 연습을 진짜 많이 하거든요. 공이 좀 타이밍이 안 맞거나 그럴 때 좀 이런 연습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네, 왼쪽 어깨가 너무 빨리 열리지 않게 상체를 기다려주는 느낌을 가져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많은 골퍼들을 힘들게 하는 게 바로 상체가 먼저 공으로 덤비는 동작입니다. 흔히 엎어친다고 표현하는 동작인데요. 이 동작이 클럽 패스를 망치는 대표적인 주범이죠. 다운스윙에서는 이 동작이 나오지 않게 항상 경계해야 하는데요. 이를 위한 연습으로 백스윙 탑에서 팔과 상체는 그대로 둔 상태에서 하체만 회전한 후 스윙하는 연습을 추천해주고 있습니다. 이 방법은 KLPGA 김혜린 프로, 허다빈 프로, PGA의 토미 플리 누드와 같이 세계적인 선수들도 항상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이렇게 구분 동작으로 스윙하는 연습을 평소에 많이 하신다면 클럽 패스를 교정하는 데 정말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체가 먼저 회전하는 느낌을 가질 때 한 가지 주의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것이 무엇인지 확인해 보시죠. 요즘에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있는데, 이제 백스윙이 간 다음에 제가 아까 하체를 돌아주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체가 백스윙 갔을 때 이 자리보다 더 우측으로 남아서 치시는 분들 되게 많으세요. 그래서 저는 좀 백스윙 갔을 때 이 오른쪽 이 골반 옆에 무슨 판이 있다고 생각하고 좀 이 판에서 좀 멀어지게 하려고 하는 편이거든요, 요즘에. 그래서 좀 이렇게 뒤에서 남아서 치지 말고 여기서 누가 밀어준다고 생각하고 치면은 하체가 훨씬 더 잘 돌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그렇다고 해서 이 하체가 밀리면은 안 되고, 이 축에서 이게 이렇게 뒤로만 안 가게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 밀리는 분들보다는 다 무서워서 이쪽에서 치시거든요. 그래서 이쪽에는 벽이 있다고 생각하시고 이것만 이렇게 무너지지 않게 조금 밀어주는 느낌으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돈다고 하는데 보통 거의 미시거든요. 이게 돌면서 얘가 밀어주는 느낌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밀기만 하면 회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돌아도 밀지 마시고 돌면서 미는 느낌으로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하체를 회전할 때 오른발에 체중이 많이 남으면서 스핀아웃 되는 동작을 경계해야 한다고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본능적으로 올려치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체중이 뒤에 남으며 회전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렇게 되면 클럽 패스가 무너지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정확한 체중 이동이 되지 않기 때문에 공에도 온전한 힘을 실을 수 없게 됩니다. 전예성 프로의 말처럼 오른 골반에는 벽이 있다고 생각하시고 거기서 골반이 떨어져 나오면서 회전을 한다는 느낌을 가져보세요. 지면 발력에는 수평힘, 수직힘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렇게 골반 회전을 할 수 있어야 수평힘과 수직힘을 같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클럽 패스를 좋게 만들기 위한 백스윙과 다운스윙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앞선 동작들이 정확히 나오기 위해서는 지켜져야 하는 한 가지 전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척추각 유지입니다. 척추각을 유지하는 회전이 되지 않으면 사실 앞서 백스윙과 다운스윙에 대한 팁들은 무용지물이 되는 것인데요. 이렇게 척추각을 유지하며 회전하기 위해 어떤 부분에 신경을 쓰면 좋은지 영상을 보시죠. 일단 가장 좋은 연습 방법은 이렇게 채를 이 가슴 앞에 두고 이 채가 어드레스한 상태에서 이렇게 수평으로 돌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계속 수평으로 도는 연습을 하고 이제 샷 할 때도 이것만 생각하시고 다운스윙, 백스윙 다운스윙 하시면은
이 방향성은 훨씬 좋아지실 것 같거든요. 이렇게 숙인 상태에서 수평으로 어깨가 이렇게 들리거나 떨어지거나 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옆으로만 돌아주면은 훨씬 어깨 방향은 일자로 돌 수 있거든요. 네, 척추각 유지를 위해 어깨가 평행하게 회전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평행은 골반과 어깨가 평행하게 회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골반과 어깨 라인에 가상의 선이 있다고 가정해 보시고 그 간격이 좁아지거나 넓어지지 않게 신경을 쓰며 회전하는 연습을 해보시면 척추각을 유지하는 게 어떤 느낌인지 알게 되실 겁니다. 지금까지 클럽 패스를 좋게 만들기 위해 신경 써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렇게 클럽 패스를 좋게 만드는 데 신경을 쓰다 보면 페이스 앵글도 어느 정도 잡히게 되는데요. 여기서 더 디테일하게 페이스 앵글을 스퀘어하게 만들기 위해 어떤 점에 신경을 써야 하는지 영상을 보시죠. 이 페이스 앵글은 그냥 오른 손바닥이랑 비슷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페이스가 그냥 오른 손바닥이라고 생각하시고 어드레스하고 이 오른 손바닥이 그대로 이 각도가 변하지 않고 이 몸이 돌아주는 대로 방향대로만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각도가 자꾸 변하게 되면은 이 오른손이 이렇게 각도가 변하면 헤드도 이렇게 열리잖아요. 근데 이 각도가 변하지 않고 그대로 올라가면은 이 헤드도 바로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이 손바닥으로 그냥 뭐 채 없이도 그냥 이게 이 손바닥이 계속 변하지 않고 몸이 돌아준다고 생각하시면은 이 페이스 앵글도 많이 틀어지시는 게 없어지실 거예요. 저희가 이렇게 어드레스 한 상태에서 이 손바닥이 이 방향을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게 계속 변하지 않고 이 몸이 돌아주면은 이게 전혀 변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 손바닥이 계속 방향을 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계속. 그냥 이 몸이 돌아주는 대로 이 손이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자꾸 손으로 뭐를 컨트롤 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 숙인 상태에서 아까 제가 어깨 수평 말했던 거랑 비슷한 맥락인데 그냥 이 몸이 수평으로 계속 돌다 보면은 이 손은 굳이 쓰실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맨몸으로도 충분히 연습할 수 있으니까 굳이 뭐 다른 거 필요 없이 그냥 이 맨손바닥으로 방향을 계속 본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페이스 앵글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은 바로 손입니다. 그립을 잡고 있는 손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 페이스 앵글이 바뀌게 되죠. 그래서 전예성 프로는 오른 손바닥이 클럽 페이스라고 생각하고 어드레스 때 오른 손바닥이 바라보는 방향을 유지한 채 스윙을 하면 페이스 앵글을 좋게 만들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샷을 할 때 헤드를 스퀘어로 맞춘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손을 정확한 자세로 만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엄청 빠른 스윙 순간에 헤드를 돌린다고 생각하면 정말 어렵게 느껴지지만 내 손을 조절한다고 생각하시면 훨씬 간단하게 느껴지실 겁니다. 이렇게 클럽 패스와 페이스 앵글을 좋게 만들면 공의 방향성이 좋아질 텐데요. 막상 코스에서 좁은 홀을 만나면 또 긴장되기 마련입니다. 이렇게 좁은 홀에서는 어떻게 공략하면 좋은지 영상을 보시죠. 저는 이제 시합 가면은 이제 좁은 홀이 가끔씩 있잖아요. 그런 홀에서는 막 똑바로 치려고 하기보다는 제가 이제 구질이 들어오니까 조금 더 아예 오른쪽을 많이 보고 드로우를 치려고 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추어 분들도 너무 이렇게 똑바로 치려고 하지 마시고 이제 본인 구질이 다 있으니까 조금 만약에 페이드면은 조금 왼쪽을 보고 오히려 더 깎아쳐서 그 페어웨이 방향으로 보낸다는 생각을 하시면은 훨씬 좋으실 것 같아요. 오히려 그렇게 해야 훨씬 스윙도 자신 있게 돌아주거든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똑바로 치려고 하다 보면은 공이 어디로 갈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냥 한 구질만 생각하고 치면은 훨씬 원하는 방향으로 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좁은 홀에서는 본인의 구질을 믿고 오히려 더 과감한 에이밍과 스윙을 하면 좋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방향성이 좋다는 건 사실 공을 직선으로 보낸다는 게 아니라 본인만의 일정한 구질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인데요. 이렇게 본인만의 구질을 가지고 있어야 페어웨이를 더 넓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페어웨이를 넓게 쓴다는 의미가 정확히 어떤 것인지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텐데요. 예를 들어 드라이버를 쳤을 때 랜딩 지점의 폭이 30m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때 그냥 가운데를 에이밍하고 샷을 하면 양옆으로 15m 이상의 미스샷을 하게 되면 공을 주게 됩니다. 그런데 드로우 구질을 가진 사람의 경우는 오른쪽 페어웨이 끝을 에이밍하게 되고 그러면 왼쪽으로는 30m의 페어웨이 공간을 사용할 수 있게 되죠. 이게 바로 페어웨이를 넓게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인데요. 그런데 나는 구질이 없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구질은 많은 연습을 통해 자연스럽게 만들어지기도 하지만 내가 의도를 가지고 만들어 나갈 수도 있는데요. 구질이 만들어지는 원리를 알고 계시면 됩니다. 클럽 패스 대비 페이스 앵글의 열리고 닫힘 정도를 페이스 투 패스라고 하는데요. 이 페이스 투 패스에 따라 크게 9가지 구질이 나오게 됩니다. 구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클럽 패스 대비 페이스 앵글이 닫혀 있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기본적으로 공이 왼쪽으로 휘는 구질이 나옵니다. 페이스가 타겟 라인보다 닫혀 있으면 풀 훅, 타겟 라인과 스퀘어하면 스트레이트 훅 또는 드로우, 열려 있으면 푸시 훅 또는 드로우 구질이 나오죠. 두 번째로 클럽 패스와 페이스 앵글이 같은 경우입니다. 이때는 페이스가 바라보고 있는 방향으로 공이 직선으로 나가게 됩니다. 세 번째로 클럽 패스 대비 페이스 앵글이 열려 있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기본적으로 공이 오른쪽으로 휘는 구질이 나옵니다. 페이스가 타겟 라인보다 닫혀 있으면 풀 슬라이스 혹은 페이드, 타겟 라인과 스퀘어하면 스트레이트 슬라이스 혹은 페이드, 열려 있으면 푸시 슬라이스가 나오죠. 이렇게 공의 구질이 나오는 원리를 이해하신다면 내가 원하는 구질을 의도적으로 만들 수도 있고 현재 구질의 휘는 정도를 조절할 수도 있게 되실 겁니다. 물론 많은 연습이 동반되어야 한다는 점은 꼭 기억해 주세요. 오늘 이렇게 드라이버의 비거리와 방향 두 가지를 한 번에 정리해봤습니다. 드라이버는 한 번에 다 바꾸려고 하면 오히려 무너지는데요. 오늘 영상 저장해 주셨다가 하나씩 차근차근 연습해 보시다면 분명 비거리와 방향성을 다 잡는 드라이버 샷을 하실 수 있게 되실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오늘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지금까지 세계유명 골프 정보였습니다.